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나무를 잎으로만 무성하게 만드는 이상한 약이나 비료에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당신의 나무 안에는 엄청난 수확량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간단한 비법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열매가 폭발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비법에 집중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시작해 봅시다. 나무 가까이 다가가서 옆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세요.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농가에서 흔히 도둑가지 또는 수직가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가지를 보세요. 하늘을 향해 완전히 곧게 뻗어 자라는 게 보이시나요? 아주 꼿꼿하고 튼튼하며 색깔도 아주 예쁜 초록색이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가지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지는 나무가 땅에서 흡수한 모든 힘과 영양분을 낭비하게 만드는 굴뚝과도 같습니다. 만약 나무에 이런 고든 가지들이 가득하다면 이번 시즌의 과일 수확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나무가 오직 키를 키우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세요. 끈이나 부드러운 줄을 하나 준비하세요. 나무 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철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 한쪽 끝을 가지 윗부분에 조심스럽게 묶어주세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를 아래쪽으로 구부려 나갑니다. 한 번에 꺾거나 무리하게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가지의 방향을 바꿔서 하늘을 향하던 것이 땅을 향해 거의 수평으로 기울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일단 원하는 만큼 구부렸다면 끈의 반대쪽 끝을 고정해 주세요. 바닥에 있는 큰 돌이나 나무 말뚝 혹은 나무 자체에 더 굵고 낮은 가지에 묶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가지가 위로 솟구치지 않고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그럼 이 간단한 동작으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의 꼭대기 부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나무의 수액과 힘은 마치 파이프를 타고 강한 압력으로 솟구치는 물과 같습니다. 가지를 구부림으로써 그 속도에 핸드브레이크를 건 셈이죠. 힘이 더 이상 위로 솟구칠 수 없게 되니 가지를 따라 있는 모든 눈으로 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무는 더 이상 위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몇 주 지나면 이 작은 마디들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녹색 가지가 나오는 대신 꽃다발들이 미친 듯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흥미롭고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과일 나무들이 겪는 문제는 나무들이 너무 게을러진다는 점입니다. 나무가 부드럽고 쉬운 토양에 있으면 굳이 애써서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로 계속 자라기 위해 물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일 뿐이죠. 나무는 엄청나게 커지고 보기 좋으며 초록 잎으로 무성해집니다. 물론 여름에 그 아래 앉아 쉴 수 있는 좋은 그늘을 원한다면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게 과일로 바구니를 채우는 것이라면 잎만 무성하게 만드는 나무는 골칫거리입니다. 레몬이나 사과를 단 하나도 맺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무를 자극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간단한 주걱이나 작은 손삽을 사용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화분에 심겨 있으니까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화분 벽에 닿을 정도로 꾹꾹 찔러 넣으면 됩니다. 나무 줄기에 너무 가깝지 않게 흙의 원형으로 부드럽게 칼집을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또한 나무를 땅이나 텃밭에 직접 심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화분용 주걱 대신 일반 정원용 삽을 사용해서 나무 줄기에서 2뼘 정도 떨어진 곳에 3-4번 정도 삽질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화분의 흙을 전부 뒤엎거나 뿌리 뭉치를 꺼내서 나무를 지탱하는 굵은 뿌리를 망가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주걱으로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훑어주면서 맨 위에 있는 아주 가는 뿌리들을 살짝 끊어주려는 것뿐입니다.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깔끔하게 한두 번만 훑어주면 끝입니다. 나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요. 그렇다면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표면에 있는 잔뿌리들을 살짝 잘라내면 레몬나무를 살짝 놀라게 하는 셈이거든요.
식물은 뿌리에 가해진 자극을 느끼고 즉각 반응합니다. 잎만 계속 키우려는 헛된 짓을 멈추고 줄기 성장을 억제하며 모든 힘을 꽃을 피우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꼭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비결이거든요. 이런 기법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이지만 자연적인 개화 시기보다 한 달 전, 즉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늦겨울이나 초봄에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제철이 아닌 시기에 이런 작업을 하시면 나무가 놀라서 꽃은 피울지 몰라도 날씨나 기온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꽃은 다 떨어지고 레몬은 하나도 맺히지 않을 겁니다. 제철보다 한 달 전에 해보세요. 그러면 꽃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서 엄청난 수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물속임수라고 부르는데 화분에 심었든 텃밭에 심었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빠짐없이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는 완전히 안락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물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번식하거나 열매를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죠. 이 방법으로 우리는 나무의 패턴을 완전히 깨뜨려 반응하도록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며칠 동안 물 주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매일 관찰하는 겁니다. 흙이 마르고 잎에 강한 윤기가 조금 사라지거나 안쪽으로 살짝 말리는 게 보이면 주의하세요. 딱 그 정도까지만입니다. 식물이 타버리거나 잎이 떨어지게 두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물을 한꺼번에 듬뿍 주세요. 뿌리 부분에 물을 한 양동이 가득 부어서 흙이 완전히 젖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잠시 가뭄을 겪다가 갑자기 물을 듬뿍 받게 되면 나무는 나쁜 시기가 끝나고 좋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식물은 약간 놀라면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 차례야. 나무의 성장을 급격히 멈추고 모든 에너지를 꽃눈을 틔우는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전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시기보다 한 달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하면 나무는 꽃을 대량으로 피워내며 반응할 것이고 그 꽃들이 진짜 열매로 맺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간단한 조정을 적절한 시기에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여러분의 나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열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의 어떤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과일나무 때문에 고민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기후에 맞춰 이 방법들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서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시들시들한 과일나무를 키우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모두 따뜻한 포옹을 보내며 다음 팁 영상에서 뵙겠습니다.